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교사의 잠재력을 브랜드화한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비엔나 한글학교 교사 임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 유럽 한글학교 온라인 연수회를 통해서 학습자 잠재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접근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학습자들의 잠재력을 키우기 전에 이 연수회의 주인공이신 선생님들에게 먼저 집중하고 과연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나의 한글학교 수업에서 또 한글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비엔나 한인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사례와 비엔나 한글학교 교실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재력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교사 생활을 뒤돌아보게 되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시간에 제가 드린 질문들과 교사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큰 숨을 쉬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글학교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한글학교의 나의 모습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타내 보세요. 그림이나 문장이나 제시어도 좋겠습니다. 교사로서 나의 모습 중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글학교 수업을 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운 기억의 수업이 있으신가요? 그 이유와 이후 그 수업은 어떻게 개선이 되었나요? 이번 연수에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잠재력. 자,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숨어있는 힘은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잠재력은 익숙함을 넘어서는 순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때, 예를 들면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 저 역시 모두 다 이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글학교에서 교사의 잠재력이 잘 드러나는 때는 언제일까요? 학예회 발표, 문집 발표, 또 특별 프로젝트, 아니면 학생과 학부모와의 소통, 또 동료 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잠재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면 잠재력은 우리의 어떤 수행 능력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합창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예쁘게 옷을 입고 또 멋진 화음을 내고 또 이렇게 연주회를 하는 그런 합창단의 모습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또 아이들 합창단을 생각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 특수한 목적, 그러니까 연주가 목적이죠. 연주의 목적 위해서 모이고 또 오디션을 거쳐서 또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노래하는 곳이 또 어린이 합창단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유럽에 살면서 가장 크게 받은 문화 충격 중에도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발표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음악학교에서 연주회를 한다고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합창단 연주를 보면 네, 좀 놀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배워왔던, 제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그런 연주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의 합창단들 보면은 좀 그런 자연스러움 아니면 좀 개별적인 느낌? 그러니까 뭔가 저희는 통일된 느낌 안에서의 조화로움을 생각하는데 오히려 유럽에서는 좀 개별적이면서도 또 그냥 이렇게 하나의 노래를 만든다는 좀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었어요. 한글학교에서 합창단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한국 스타일의 합창단을 한번 비엔나에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득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큰아이들은 합창이 뭔지를 아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합창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이런 거야 하고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저에게 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답이 아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같이 모여서 노래하는 거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수준의 연주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을 모으고 또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주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은 그냥 같이 모여서 노래하는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창단을 만들 때 교사 중심의, 교사가 생각하는 교사 중심의 합창이 아니라 아이들이 생각하는 정말 학습자, 또 배우는 학생이 주체가 되는 그런 합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고정관념을 깨게 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니까 사실 이전보다는 조금 쉬워졌어요.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가르치는 거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음 없어도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회 나갈 거 아니니까요. 네, 대회 나가지 않을 거고요. 또 화음 나중에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화음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원래 연주자들은 연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연주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좀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합창이 정말 많은 화음들을 합해서 모은 그런 합창이 아니라 어린 아이서부터 12살 아이들까지 함께 또 거기에 더불어서 교사까지 함께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합창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아이들과 함께 합창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소통 영역 중에 표현 영역은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또 이 듣기와 말하기는 언제나 한 쌍으로 같이 움직이죠. 먼저 듣기를 통해서 언어가 학습이 되고 학습된 언어가 말하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강화로 일어나게 되죠. 말하기와 듣기의 학습을 합창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같이 모여서 노래하는 거지만 우리는 한글학교라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또 함께 합창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한글 수업의 연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는 것 그리고 듣는 것 이것을 멜로디 안에서 또 리듬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예술도 마찬가지로 모방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우리의 말하기나 듣기의 학습은 모두 다 모방과 반복에서 일어나니까 이런 연습 방법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말할 수 있고 또 한국식 표현들 이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노래 안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하면 참 최적의 학습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합창단을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죠. 같이 모여서 노래하는 거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느 정도의 학습이 가능하고 리허설이 가능한 그런 학생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 파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에 만 5세 아이들부터 12세 아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성기 전까지의 아이들을 한번 모으도록 했어요. 그래서 5세부터 12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글로 된 노래를 가지고 함께 모여 노래할 수 있는 합창단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설정이 됐는데 이런 설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모았더니 약간 외인구단 같은 아이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리고 노래를 잘하지만 함께 다 같이 부르는 것이 어색한 아이들 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음도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까지 그리고 또 저희가 연령을 파괴했기 때문에 5세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한글을 이렇게 빠르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 지금 뜨문뜨문 선생님들 비엔나 한인 소년소녀 합창단 제가 처음에 소개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선생님들 학교에서도 이 정도면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았을까요?
합창단이 운영될 거라는 이제 큰 틀에 섰는데, 그래도 이제 리허설이 다가오고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휘자로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과 어떤 노래로, 이 합창단을 같이 함께 노래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이제 노래 선정이 제일 힘들었죠. 그 중에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가 리허설 하면서 했던 가장 부끄러웠던 기억 중에 하나를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슬비라는 노래 선생님들 아시죠? 송알송알 쌀이 배은 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네, 이 노래가 정말 가사도 예쁘고 단순한 멜로디가 기억에 많이 남아서 초등 저학년 또 권장 동요로도 많이 불리는 동요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우리 합창단 아이들이 부르기에 적합한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악보도 준비하고 이제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리허설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는 아이들이 되게 재밌게 부를 줄 알았어요. 왜냐면 멜로디가 쉽고 그 다음에 운율이라고 하죠. 4, 4, 3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그러니까 이런 좀 운율이 있으니까 이 리듬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 노래를 재밌게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리허설을 시작을 했는데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아이들이 아는 단어들이 몇 가지 없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노래를 받았을 때는 멜로디는 조금 쉽게 적응이 될 것 같지만 텍스트가 너무 어려우니까 꼭 정말 우리가 처음 외국어 배우는 것 같은 그런 낯선 외국말 같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선생님들 아마 한글학교 수업에서도 이런 저 같은 동일한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수업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준비해서 한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딱 하고서 이제 머리에 구상을 하고서는 수업에 딱 들어갔는데 오히려 수업을 하고 나니까 왠지 모를 기분이 좋지 않은 피곤함이 확 몰려오는 거죠. 수업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이만큼 많이 준비해서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수업 시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경험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안 되었던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수업 시간에 또 리허설 시간에 그대로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이 재밌게 노래를 배우게 함께 즐겁게 노래하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 다르게 다시 한번 교사 중심의 학습 주도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연습을 재밌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 안에서도 배운 아이들이 있었지만 제 스스로 반성이 되는 그런 리허설 또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바꿨죠. 이 노래도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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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말이 있고 그리고 그 나란히에 나오는 밥상 위에 젓가락 신발장에 신발들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노래고 계속 노래가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학습은 모방과 반복에서 일어나는데 이 노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노래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노래가 아이들이 잘 배웠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아이들이 이 노래를 너무너무 재밌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유치해요. 뭐 이래요. 막 그러면서도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나란히에 대한 지금 그 텍스트 안에 나오는 노래들 뿐만 아니라 가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더 나란히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수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 노래를 성공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텍스트가 이해가 되니까 멜로디가 조금 어려워도 예를 들면 뒤에 좀 멜로디가 바뀌잖아요.
뭐 학교길에 동무들이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여기 나란히가 앞에 나란히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 뭐 음악적으로 아이들이 음 높이도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음악이 흘러가는지도 알아야 되지만, 앞에 거는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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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이 되니까 오히려 노래를 재밌게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나타내는 말, 흉내내는 말, 그러니까 다양한 아기자기한 표현들이 있는 노래들을 이제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뭐 구슬비 같은 노래로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옥구슬, 대롱대롱 풀잎마다 총총, 이런 거 아이들에게 물론 가르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왜 이제 영혼이라고 그러죠. 뭔가 울림이 하나도 없는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생활에서 친숙하고 친밀하게 나중에 이 표현을 가지고 내가 한국말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가 된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단순하지만 좀 아이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합창단을 계속 이제 꾸준히 하게 되었죠. 초입에 제가 선생님들께 질문지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선생님들 수업 중에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는, 부끄러운 기억이 있는 수업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수업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한번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런 것처럼 선생님들이 저같이 이제 오늘의 한 예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한 예들을 통하여서 개선이 되었을 때는 분명 우리 선생님들은 이 실패를 통한 잠재력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힘들이 지금 우리의 수업을 통해서 경험치가 쌓이는 거죠. 경험치가 쌓이면서 선생님들의 잠재력이 되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저도 조금씩 이제 합창단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실 교사가 준비된 만큼 흡수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세부터 12세에 있는 아이들을 함께 모아서 수업을 해야 되고, 리허설을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학습 효과도 함께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좀 뭔가 결과물이 있어야 아이들도 노래하면서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감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결정적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에게도 그런 결정적인 시기가 드디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합창단을 만들었을 때는 노래 못해도 됩니다. 괜찮아요. 화음 없어도 됩니다. 대 안 나갈 거니까요. 또 연주 안 해도 됩니다. 있어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시작했던 합창단인데 저희를 초청해 주시는 곳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 한인회와 그 다음에 주 오스트리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저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사실 저희가 실력이 뛰어나서 됐다기보다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 자체가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너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신년음악회에 또 이렇게 노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사관 국경일 행사에 10월 3일이죠. 그때 국경일 행사 때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많은 외국 분들 앞에서 노래하는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연주를 기대 안 하고 계속 연습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2, 3분짜리 아니면은 한 5분 정도 무대에 서기 위해서 굉장한 연습이 필요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서 있는 것도 어색하고, 왜냐면은 똑같이 이러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노래하는 동안에. 정말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보았던 그런 합창단이 되기 위한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들어가는 거, 나가는 것부터 또 다 연습을 했었어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서가지고 선생님이 계속 어떻게 사인을 줄 때 어떻게 노래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배워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외인구단 합창단이었으니까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그렇게 함께
다른 뭐 학교에서는 여러 나라 아이들과 섞여서 또 뭐 독일이면 독일, 오스트리아 뭐 오스트리아 뭐 합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에서 뭔가를 하지만 한인 공동체들이 모여서 한인 아이들이 이런 연주를 할 수 있는 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동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성취감도 대단했었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자신감을 굉장히 크게 갖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처음에 무대 들어가기 전까지 선생님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가요. 너무 떨려서 계속 화장실을 찾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무대에 올라가니까 계속 몸을 긁는 거예요. 너무 떨리니까. 그리고 막 계속 움직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노래해야 되는 타이밍에 노래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조금 강심장인 아이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아이들은 그 무대에서 엄마 찾고 엄마한테 막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네, 정말 그 유럽에서 보던 그 합창단의 모습들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그냥 한인 아이들이 모여서 모이는 그 합창단에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이들이 다 예쁘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 계신 선생님들 합창단, 학교 합창단 선생님들이 또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좀 이해도 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됐죠, 저도. 아이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이 너무 박수를 많이 쳐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예쁘고. 그러니까, 잘했어요. 뭐, 브라보.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 노래를 서서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는 첫 번째 자신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내가 노래를 잘하나 보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뭐 서 있는 연습, 노래하는 연습, 어떻게 소리를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시작하는지 이런 것들 배우느라고 나름 굉장히 본인들도 힘들면서 이렇게 리허설을 했는데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아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저희가 항상 연주를 하면 감사하게 선물들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별로 그렇게 큰 선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국 과자, 여기서는 한국 과자 귀하니까요. 한국 과자를 이렇게 선물로 받거나 대사관에서 저희가 저번에 연주할 때는 한 아이당 하리보 젤리 하나하고 뭐 이거야 뭐 받을 수 있지만 BTS CD를 한 아이들에게 다 선물로 주셨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기쁨, 그리고 또 노래하고 난 다음에 칭찬받은 기쁨, 세 번째 선물까지 받는 기쁨들이 정말 아이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고 또 아이들이 한인 공동체로서 무언가를 같이 이루어냈다는 특별한 또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한글학교에서 유럽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엔나에서죠. 비엔나에서 유럽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를 했을 때 선생님들을 저녁에 비엔나 한글학교로 모셔서 저녁을 준비하면서 축하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선생님도 굉장히 시장하셨을 거예요. 아주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손님을 모신다고 또 나름 준비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또 발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까지 제가 합창단 얘기를 드렸지만 연습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레파토리나 아니면 연습 내용이나 아니면 뭐 그런 수준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연주를 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들께서 정말 고른배를 움켜쥐시면서도 막 박수를 너무너무 많이 쳐주시고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유럽에 계신 선생님들 앞에서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도 아이들이 생겼고 성취감도 생겼던 굉장히 기억에 남는 연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큰 응원과 또 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합창을 하면서 놀라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표현 영역 중에는 말하기와 듣기가 있죠. 근데 이 합창, 말하기와 듣기, 모방과 반복을 통해서 아이들의 한글 실력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일단
템포 안에서, 정해진 박자 안에서 노래하는 것 자체가 이미 어눌해진 한글 발음으로는 아이들한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반복되는 말로 또 이런 한글 텍스트를 템포 안에서 부르면서 아이들이 그런 발음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말하는 것에 대한 좀 자신감들이 좀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말 어렵고 힘들면 우리 2세들 같은 경우들은 말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더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잃게 됩니다. 외국말 배웠던 선생님들과 저의 경험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우리도 뭔가 자신이 없으면 말하기 싫고 배웠더라도 이렇게 움츠러드는 환경이 생기면 오히려 말하기보다 그냥 침묵하게 되고 아니면 정말 비언어적인 몸짓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표현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작은 표현이지만 좀 내 것으로 만들고 무엇보다도 자신감. 저희 외인구단 비엔나 한인 소년 소녀 합창단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하는 아이들보다 노래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학습 효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실 상황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늘 발생하는 학습 격차 있죠? 비엔나 한인 소년 소녀 합창단 같은 경우는 5살부터 12살까지의 눈에 보이는 학습 격차가 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보이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격차들 있잖아요. 네, 우리 교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살에서 3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수업을 받게 되니까 그 안에서도 분명히 격차는 존재합니다.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어느 곳이나 이 격차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운동이면 운동, 아니면 배우는 일이면 배우는 일, 또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우는 일에도 같은 반 안에서는 격차가 일어나죠. 그게 학습자 스스로의 성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배우는 데 있어서 또 습득하는 데 있어서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이 격차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격차를 격차로만 보면 교사 스스로가 자꾸 조바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면 애틋해요.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들고요. 또 이 아이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잘하면, 여기 말고 조금 더, 여기 가기에는 좀 애매하고, 여기에 있자니 너무 잘하고. 그런 아이들 때문에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은 늘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가 조바심을 갖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하나의 오케스트라 안에서 있는 큰, 공동체라고 보시고서는 아이들을 수업할 때 바라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12살 고학년 쪽의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저학년에 있는 아이들은 다 잡니다. 왜냐하면 한글학교 수업하고 점심 먹고 너무너무 나른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잘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도 모르는 이야기들이니까 재미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유치원 아이들, 저학년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중심을 맞춰서 리허설을 하다 보면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아는 거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실 상황과 똑같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큰 아이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두는 거죠. 네, 이런 방법들 아마 교실 안에 선생님들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모여서 노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글학교 교실 같은 경우는 함께 모여서 한글 수업을 하는 그냥 공동체로 이렇게 편안하게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님과 계속 같이 있으면서 또 같은 환경의 언어에 노출이 되면서 말하게 되는 시간이 약 1년 전후로 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학습하는 한글이나 또 한국어도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학습이 성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아직도 머물러 있는 단계가 있든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년이 365일인데 그 중에 한 주를 52주의 시간이 있죠? 네, 그 52주 안에 저희가 아이들을 1, 2학기 만나는 시간은 40회입니다. 40회 수업, 한 1, 2학기 합치니까 40회 정도가 되더라고요. 40회 수업 중에 단 3시간 아이들을 만납니다. 네, 하루 종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수업하는 데 있어서는 학습 격차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또 학교와 학생이 조화롭게 협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말 이 격차가 계속 잘하는 아이는 잘하고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정도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잘하는 아이들끼리만 모아놓고 못하는 아이들끼리 못한다는 말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모이게 된다면 계속 이 격차는 벌어지고 좀 함께 모여서 한다는 공동체의 이미지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격차를 좀 유연하게 바라보시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다면 그 중에 배운 한 가지,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중에 배운 거 2-3가지, 또 어떤 아이는 5-6가지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수업이라면 가장 훌륭한 수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그 책에서는 학교의 기능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식의 기능. 저희 같은 경우는 한글 수업을 하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의 기능. 두 번째는 타가소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타가소는 부모님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아이들을 학교에 두고 직장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볼 일들을 보시거나, 한글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맡겨놓고 또 주말에 또 하실 일들을, 미뤄놨던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안전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타가소의 기능. 그 다음에 3번째는 공동체 의식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인데요.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5살부터 12살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한글 학교의 또 작은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1 정도의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은 학년이거나 아니면 같은 커뮤니티에 있거나 또 부모님과 교류가 있는 아이들끼리 서로 관계를 하다 보니까 한글 학교 안에서도 모르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같은 학년이 아닌 경우에는 전혀 위에 있는 형이나 동생들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한글 학교 비엔나 한인 소년 소녀 합창단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비엔나 한인 소년 소녀 합창단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는 아이들이 서로를 잘 모르니까 네 이름 뭐니?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냥 아이들이 다 한인이니까 서로 다 알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몇 년 동안 학교에서 보아오고 그러고 또 쉬는 시간에 막 떠들고 재밌게 놀고 그러니까 그냥 오며 가며 서로 알고 지내는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네 이름이 뭐니 할 정도로 서로에 대한 유대관계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 의식이 생겼습니다.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작은 파티 연습, 모둠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면서 언니가 동생들을 가르쳐주고 또 동생들이 언니 오빠들이 하는 것을 따라 배우고 그러면서 이런 공동체 의식이 한글 학교 이외에 합창단 안에서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오스트리아 한인 사회에서 또 오스트리아 사회에서 더 크게는 유럽 한인들 사이에서 또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잠재력이 아이들에게도 이 합창단을 통해서 생기지 않을까 또 생각하게 되네요. 이제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아니면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대로 수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시간에
한번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것들이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말로 노래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동생들과 친구들과 함께 불러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악보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노래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직접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는 영어였습니다. 네. 영어 노래를, 그러니까 팝송을 갖고 와서 저한테 들려주는데 앞이 막막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5세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노래를 가르치지? 큰 아이들은 이 노래를 배우고 싶고, 작은 아이들은 이 노래가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혼자서 또 조바심이 난 거죠. 그래서 또 중간 지점을 찾았어요. 작은 아이들도 또 큰 아이들도 조금 더 재미있는 멜로디로 배울 수 있고, 텍스트도 간단한 것. 그런 거를 찾으니까, 정말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는 한국말이 아니었지만, 한글이 아니었지만, 다 함께 모여서 노래할 수 있도록 또 학습자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또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엔나에는 비엔나 한인 여성 합창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지휘자도 접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또 비엔나 한인 여성 합창단이 함께 모여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합동 무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영어로 같이 노래하고, 또 큰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멜로디고 단순한 텍스트니까 재미가 없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다른 미션을 줬습니다. 뭐 젬베를 치게 한다든지 트라이앵글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타악기들을 흔들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정말 자기들의 인생에 즐거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합창을 했는데, 이런 노래도 했었고 이런 노래도 했었고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는 연주로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향이 된 후에 아이들과 좀 특별한 걸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줌으로는 교실 수업에서 다양한 활용 수업들이 이루어지는데, 합창단 아이들은 그냥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아이들과 해결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버추얼 콰이어. 전 세계적으로 작년부터 막 유행하고 지금도 계속 막 하고 있잖아요. 가상현실 합창단, 그런 것들을 한번 아이들과 함께 해보자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할 줄 아는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배워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지도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지도하는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하고 각자 집에서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줘야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의 과제가 진행되고 있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었죠. 또 2020년, 작년이죠. 작년이 저희 비엔나 한글학교 개교 4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할 수도 없었고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한글학교 자체적으로 저희가 동영상 제작을 하기로 기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아이들 음원도 한번 같이 넣어보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한번 시작을 했고요. 이미 교가는 존재하는데 조회 때나 아니면은 졸업식, 입학식 때 교가를 부르기에 뭔가 음원이 준비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아이들보다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부르는 교가가 되어버려서 이거를 한번 녹음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찰나였어서 그러면 겸사겸사 40주년 동영상에도 넣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 조회 때나 졸업식 때, 입학식 때 아이들 목소리로 이렇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죠. 다 작업을 한 후에 들려줬는데 선생님 신기해요. 집에서 다 따로따로 녹음했는데 내 동생이랑도 따로따로 녹음했는데 다 같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기록이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아이 자신들의 인생의 흔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기억하면서 또 저한테는 없던 기술들,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또 아이들과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저는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었던 기술을 하나 이제 배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러면 이거를 교실 수업에서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는 오디오북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아이들이 글을 쓰면 글을 쓴 거를 문집에 싣거나 아니면 뭐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내 목소리, 내 그림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국말이 어눌하니까 또 내 말을 이렇게 녹음해서 들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색함 때문에 녹음하는 걸 좀 꺼려하기도 하고 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내는지도 알게 되고, 또 한국말을 여기서 조금만 더 내가 좀 정확하게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다시 녹음하는 그런 일들이 아이들 스스로에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쓴 먼저 글을 쓰고, 그리고 그거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내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제 숙제죠. 제가 이제 버추얼 콰이어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응용해서 이번에는 오디오북으로 한번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엮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나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과연 나의 잠재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잠재력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글학교 선생님, 동료 선생님들, 가족들, 또 내 교재권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잠재력이 무엇인지 얘기해주는 부분들, 이야기해줬던 부분들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나의 교실에는, 우리 교실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하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한글학교와 합창단, 이 두 가지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별개의 일이었거든요. 오랜 시간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고, 또 오랜 시간 한글학교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시기를 통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또 실패와 또 수업 설계를 통해서 개선을 하면서 수업의 방향이 설계가 되고, 지금은 또 완전 수업의 환경들이, 교실 환경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온라인으로. 그 온라인 안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과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잠재력, 지금도 개발되어지고 또 앞으로도 개발되어질 이런 그런 잠재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지금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확실한 선생님들의 잠재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한글학교 선생님이라는 잠재력이에요. 유럽에 있는 우리 한인 다음 세대들, 아니면 우리의 2세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이해하고 또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특화된 현장 교사, 한글학교 선생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잠재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의한 마지막에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적어두었어요. 진정한 발견의 여정은 새로운 경치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다. 네, 선생님들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수업 준비와 수고하시는 우리 유럽 한글학교 선생님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바라보심으로 우리 교실을 더욱더 가치 있게, 우리 학교를 더욱더 가치 있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